안녕하세요. 채널의 열혈 구독자입니다. 어느덧 구독하고 본 지도 2년이 흘렀네요. 제 이야기를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용기 내서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둘이 있어요. 아주 멋지고 착한 아들들이죠. 첫째와 둘째가 나이 차이가 꽤 났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저의 늦둥이 아들이에요. 남편을 만나 지금껏 고생 한번 안 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이 남편 덕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고 있었죠. 다행히 아들들은 어려서부터 한 번도 말썽 없이 잘 자라주었고요. 내 인생도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즈음 첫째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는 정말이지 첫눈에 제가 홀딱 반할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얼마나 싹싹하고 예쁘던지 그때가 화나네요. 제가 결혼할 사람이에요. 그때 말씀드렸죠? 지금은 아이들 영어 가르친 일도 하고 있어요. 인사드려, 소미야.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전 윤소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역시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준상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첫째 며느리로 인사를 온 아가씨는 얼마나 싹싹하고 예쁘던지 우리 아들과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죠. 캐나다에서 9년을 유학하고 돌아와 지금은 외국인 수사경찰을 하고 있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날은 하하호호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무뚝뚝한 남편도 첫째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날은 호탕하게 잘도 웃고 말도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가족들의 마음에 들었죠. 어머, 반가워요. 날 좋게 봐주다니 너무 고마운걸요. 우리 잘 지내봐요. 이제 종종 왔다 갔다 하면서 친해져야죠. 네,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머, 이 음식도 맛있고 이것도 너무 맛있어요. 요리 솜씨도 어쩜 이리 좋으세요? 우리 엄마가 요리 솜씨 하나는 엄청 유명하지.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는 못하는 거 하나도 없다고. 너도 잘 배워놔. 어머, 배워놓기는? 요즘 세상에 누가 밥을 다 해먹니? 그냥 반찬 사 먹어, 알겠지? 소미 힘들게 하지 말고, 알겠어?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어찌나 요리 압박을 주던지. 가뜩이나 제일 못하는 게 요리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 자리가 이루어졌고, 아직 고등학생인 둘째는 야간 자율학습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죠. 전 첫 만남이지만 제 며느리가 쏙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첫째 아들과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준비를 이어가고 있었죠. 며느리는 캐나다에서 유학을 9년 정도 하고 와서 그런지 굉장히 쾌활하고 부침성이 좋았어요. 모든 친척들이 봤을 때도 참 잘 얻었다고 할 정도로 싹싹했어요. 요즘 친구들 중에도 저런 친구가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마음에 쏙 든 며느리였어요. 아유, 진짜 잘 얻었다. 요즘 세상에 어쩜 저리 싹싹한 며느리가 있어? 영어도 잘해, 똑똑해. 며느리 잘 얻었다, 정말. 아유,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마음에 쏙 들어. 우리 아들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앞으로 내가 더 잘해줘야지. 아유, 우리 며느리도 저런 아가씨 얻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진짜 며느리 제일 잘 얻었단 말이야. 부럽다, 부러워. 아휴. 다행히 둘째 아들도 첫째 며느리를 참 마음에 들어 하더군요. 둘째 아들의 형수님이지만
때로는 누나처럼 잘 지냈어요. 그렇게 첫째 며느리는 저희 집의 이방인이 아닌 원래 가족이었던 것처럼 스며들었죠. 둘째 아들도 제 말은 잘 듣지 않더라도 첫째 며느리의 말은 잘 듣더군요. 아무래도 어려운 사이라서 그랬던 것 같기도 했고요. 딸이 없는 저로서는 딱 딸 같은 며느리 그 이상이었죠.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야 한다는 말이 정말 딱인 것 같을 정도로 첫째 며느리를 잘 얻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좋던지. 제가 도련님 옷 좀 골라봤어요, 어머니. 결혼식에 입고 와야 할 옷인데 도련님은 이런 스타일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어머님이 보기엔 어떠세요? 오늘 도련님이랑 준상 씨랑 같이 쇼핑하고 밥도 먹었는데 도련님이랑도 너무 잘 맞는 거 있죠? 어머, 딱이다. 첫째 니가 아주 보는 눈이 있어서 옷도 잘 골랐네. 니 형 결혼식에 이 옷 입고 가면 되겠다, 준서가. 안 그러냐? 네, 맞아요. 형수님이 옷도 잘 골라주고 어찌나 센스 있던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옷보다도 더 괜찮은 것 같다니까. 형수님, 고마워요. 고맙긴요. 이제 가족인데 도련님 패션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도 준상 씨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 첫째 며느리는 저희 집의 안성맞춤이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고 사돈어른들을 배웠을 때 역시나 고운 딸 곱게 키워주신 분들 같이 정말 점잖으셨어요.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커서 장가를 가나 했더니 첫째 아들 장가를 보내고 나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둘째만 보내면 된다는 생각도 함께 말이죠. 너무 기쁜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아들이 사고 한 번 안 치고 곱게 자라준 게 너무 고마워서 눈물도 났어요. 그렇게 기쁨의 결혼식이 끝나고 첫째 며느리가 드디어 온전한 저희의 식구가 되었어요. 애들 신혼집을 저희 집 근처로 얻어줬기 때문에 자주 볼 수 있었어요. 물론 제가 찾아간 건 아니고 첫째 며느리와 첫째 아들이 종종 집에 자주 놀러 왔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레 첫째네는 아이를 갖게 되었고 결혼한 지 6년이 되어갔죠.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아무런 이상도 없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둘째가 성인이 되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니, 회식한다더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야? 엄마가 걱정을 얼마나 했는데 엄마가 너 늦으면 뭐라고 하니? 그냥 언제쯤 오겠다고 말만 해주면 되는데 지금이 아침이야, 인서가. 아무리 네가 성인이라도 그렇지. 부모랑 같이 살면서 걱정시키고 싶어? 아, 그렇게 됐어요. 죄송해요. 필름이 끊겨서 연락을 놓쳤어요. 그래도 이렇게 잘 왔으니 됐잖아요. 걱정 놓으세요, 이제. 둘째 아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식이란 핑계로 매번 아침에 들어오거나 말도 없이 새벽에 집을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학창 시절에 한 번도 사고를 친 적이 없던 아들이었기에 성인이 되었지만 조금 불안한 것도 사실이었죠. 남들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막상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니 원래도 불안증이 심한 저로서는 더더욱 불안해지더군요. 이런 마음과 함께 둘째 아들을 그래도 믿었기에 조금은 덜 걱정하자라는 마인드도 있었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 점점 더 제가 알던 아들의 모습이 아닌 정말 딴 사람이 되어갔어요. 저에게 돈을 꾼다거나 자기 아빠에게 돈을 달라고 하거나 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점점 변해가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 또한 너무 힘들었죠. 단 한 번도 윽박을 지르거나 혼낸 적 없었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늘 제가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어찌나 제 자신이 싫던지. 아마 자식에게 화를 내본 부모들은 이 심정을 잘 알 거예요. 엄마, 저 돈 좀 꺼줄 수 있어요? 회사에서 급하게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해서 오늘까지 갚기로 했거든요. 뭐? 돈을? 아니, 네가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꺼? 너 월급은 어떡하고? 아니, 그게 얼만데 그래? 너 혹시 도박 같은 거 하니? 아니에요. 그냥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300만 원만 꺼주세요. 네? 다음 달 월급 타면 갚을게요, 엄마. 너 진짜 무슨 일 없어? 안 그러던 애가 도대체 왜 이래 정말? 돈이야 꺼줄 수 있지만 어디다 돈을 썼는지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다짜고짜 돈을 꺼달라는 둘째의 말에 당황을 했고, 아무리 돈을 어디다 썼냐고 물어도 꿈쩍 않고 대답도 안 했죠. 전 아들에게 돈을 꺼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300으로 시작된 돈이 점점 400, 500이 되더라고요. 이대로 있을 순 없겠다 싶어 아들에게 도대체 돈을 어디다 썼냐고 꼬치꼬치 물어야겠다 생각을 했죠. 혹시라도 허튼 짓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에요. 요즘 코인이다 주식이다 하는 것들도 굉장히 접하기 쉬워졌고, 더더구나 혹시나 허튼 짓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제일 불안했어요. 사실대로 말해. 너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야? 네가 사업을 하는 애도 아니고 직장인인데, 아니 직장 월급은 어쩌고? 그냥 쓸 데가 있어서 그랬어요. 그냥 엄마는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 돈 끌 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을 안 하기는? 어떻게 엄마가 아들 걱정을 안 하니? 너 진짜 어떻게 된 거야? 어? 요즘 말도 부쩍 안 하고 너 같지도 않아. 밤새 안 들어오는 건 기본이고 뭐 했냐고 해도 대답도 않고. 엄마가 너 믿어줄 때 행실 똑바로 해. 알겠어? 엄마는 너 믿는다. 절대 대답을 하지 않는 아들이 너무나도 답답했지만, 어르고 달래도 대답을 하지 않는 아들의 입을 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아들 걱정에 하루하루 지새우고 있을 무렵, 첫째 며느리가 잠시 캐나다에 볼일을 보러 가는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 나온 후 처음으로 캐나다로 들어가는 일이기도 했죠. 전 그렇게 큰 며느리 배웅을 해주고 마음 한편엔 아들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출장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동안 큰 며느리를 많이 의지해왔기에 갑작스럽게 떠난다고 하니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잘 다녀올게요. 혹시 무슨 일 생기시면 바로 연락해 주세요. 오래 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오두방정을 떠네요. 아니야. 몸 조심하고 너야말로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렴. 잘 다녀와. 일도 일이지만 친구들도 만나고, 알겠지? 나도 같이 갔어야 하는데 일 때문에 도무지 시간을 뺄 수가 없네. 이서 걱정은 하지 말고 당신 잘 다녀와. 일도 잘 마무리하고. 그렇게 첫째 며느리를 배웅해 주었어요. 일 때문에 캐나다를 들어간 첫째를 뒤로하고 전 여전히 둘째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여전히 집에 안 들어오거나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았고, 그렇게 걱정만이 앞서고 있을 때 어느 날 둘째가 느닷없이 얘기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겠다고요. 26살인 나이가 많다면 많지만 결혼하기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다고 하니 걱정부터 생겼죠. 그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7살이나 많은 연상이었으니까요. 어느 부모가 받아들일까요? 솔직히 처음엔 납득하기 힘들더라고요. 아니, 무슨 말이야? 결혼이라니? 아니, 준서가, 너 26살이야. 얼마 전까지 300도 없어서 엄마한테 꾸고 그랬잖아. 근데 결혼? 허락해 주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저 많이 사랑하고 나이는 많지만 좋은 사람이에요. 네? 좀 천천히 생각하자. 아예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네가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결혼을 허락하라는 거야? 일단 네 형수 한국 들어오면 가족 다 같이 있을 때 다시 얘기하자. 너 지금 너무 성급한 거 알아? 생뚱맞게 무슨 결혼이야? 남편과 저는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달랬지만 아들은 끝까지 결혼을 밀어붙였죠. 너무 답답했어요. 그럼 그동안 돈을 가져간 게 저 여자 때문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의 결혼을 좋게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소개해줄 여자를 보기도 전에 이미 색안경이 가득 끼인 거죠. 그때는 왜 그렇게 모든 게 의심스럽던지 하루하루 피말라갔죠. 너 그동안 돈 한 푼 두 푼 꺼간 게 그 여자 때문이니?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네가 그럴 리가 없잖아. 어떻게 된 거야? 아니에요, 그런 거. 돈이랑 그 여자랑은 아무 상관 없으니까 그냥 엄마가 허락해 주세요. 다음 주 중으로 인사드릴게요. 너 진짜 그렇게 네 멋대로 그럴래? 아니, 뭐가 문제야? 엄마한테 말을 해보라니까. 혹시 빚 독촉 같은 거 받는 건 아니지? 아니라니까요. 엄마도 보시면 좋아해 줄 거예요. 나이는 많지만 그래도 따뜻하고 참 정 많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지금 제일 의지가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허락해 주세요. 전 꼭 결혼하고 싶어요. 절 제일 잘 알아주는 사람이거든요. 둘째는 무조건적으로 인사를 드린다고 하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평소에 정말 고분고분하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통보 자체도 너무 당황의 연속이었어요. 그렇게 아들이 며느리감을 소개해준다고 통보한 그날이 다가왔고 전 그래도 우리 집에 처음 인사를 오는 것이니 진수성찬으로 밥상을 차렸어요. 우리 집에 처음 오는 손님이니 그래도 극진히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둘째가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사람을 처음 보는 날 생각보다 순수한 인상에 많이 놀랐고 또 싹싹한 모습에 호감이 갔죠. 말이 없던 남편조차도 깜짝 놀랄 만큼 부침성이 좋았으니까요. 처음 의심으로만 똘똘 뭉친 제가 한순간에 마음이 눈녹듯 녹았어요. 엄마, 인사할게요. 제가 말씀드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인사해요, 지연 씨. 여기는 어머니 아버지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갑작스럽게 결혼한다고 하니 어머님, 아버님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반가워요.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도 인상이 더 좋으네요. 일단 추우니까 들어와서 식사부터 하죠. 얼른 들어와요. 어머,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많이 안 차려주셔도 되는데. 너무 잘 먹을게요, 어머님. 하나같이 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차린 건 없는데 입에 맞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맛있게 먹어요. 잘 먹어주니까 좋네. 여기 잡채도 좀 먹어봐요. 이렇게 싹싹하게 말을 걸어오는데
제가 너무 색안경을 쓰고 보는 건가 싶을 정도로 싹싹한 처자였죠. 나이 차이가 아들과 7살 차이가 났지만 그래도 나이 차이가 뭐가 중요할까라는 생각도 들 만큼 말이에요. 둘째가 데리고 온 며느리감은 첫째와 성격이 비슷할 정도로 싹싹했어요. 그래 첫째와도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니 오히려 친하게 지내고 좋겠다 싶은 생각도 살짝 들었죠. 그렇게 전 처음 만남에 이미 둘째 며느리에게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태생이 누구든 미워하지 말자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최대한 정말 사람 자체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둘째 며느리의 댐댐이를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죠. 참 곱더라고요.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리고 아직 준석 씨가 어리지만 제가 옆에서 잘 내조할게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럴까 그럼? 사실 우리 아들이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너무 놀랐어. 네, 그러실만 하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옆에서 잘 케어할게요. 어머님 이래봬도 사회생활 경험도 제가 더 많고 그러니까 걱정 놓으세요. 잘할게요.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뭔지 다 알아요. 아무래도 많이 걸리시겠죠. 사실 나이 차이 때문에도 그렇고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 모아놓은 돈도 없다 보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긴 했어. 근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오히려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싹싹하고 참 좋네. 지연 씨가 마음에 드니까 걱정 마. 둘째 며느리가 될 아가씨는 허락을 구함과 동시에 본인이 잘하겠다고 어필했죠. 이렇게 대놓고 어필하다 보니 내가 괜한 사람을 오해했나 싶은 마음에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과 함께 이 결혼을 허락하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왕 허락하는 거 좋은 마음으로 허락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아직 둘째가 철이 한참 없지만 결혼을 하면 변할 거라는 생각도 했고 둘째 며느리가 저렇게 든든하니 당연히 믿음직스럽다고 생각도 했고요. 남편도 마음에 드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한달음에 결혼을 허락했죠. 남편에게 재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 결혼 준비도 문제는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을 허락했어요. 둘째와 둘째 며느리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괜한 걱정을 했나 싶을 정도였죠. 아직 아들의 돈이 투명하게 어디로 쓰였는지 의심은 갔지만 둘째 며느리와는 상관없는 일일 거라고 생각하며 애써 부정했어요. 그리고 둘은 결혼을 준비했죠. 둘째 며느리가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서두르더라고요. 전 큰 며느리도 한국에 있을 때 천천히 지내가고 싶었지만 뭐가 그리 급한지 날짜까지 잡아오고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초치고 싶지 않아 아들이 하자는 대로 따랐고요.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니? 아무리 나이 차이가 있다지만 너희 형수 들어오기도 전인데 좀 천천히 하는 게 어때? 이왕 준비하는 거 쇳불도 당김에 빼야죠. 빨리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요. 나이도 있고 언제까지 기다릴 순 없잖아. 그리고 형수가 들어와도 뭐 반대할 것도 아니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저랑 지연이 믿어주세요, 엄마가. 엄마도 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아이고 모르겠다. 그래, 네가 어련히 알아서 해야지. 지연이는 결혼 준비할 돈은 좀 모았다니?
나보단 좀 있지. 근데 어차피 우리도 결혼 준비하는데 문제는 없잖아요. 내가 돈이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뻔뻔한 둘째의 태도에 황당했지만 어려서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는 나들 참 커서 가지가지로 속 썩인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 아들을 믿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해주는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상견례가 진행이 먼저 되었고 사돈어른들도 나쁘지 않았지만 며느리 될 아이와 사돈어른들이 묘하게 닮지도 않고 굉장히 남 같다고 생각했어요. 말도 별로 없으시고 딸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알아서 잘 컸구나 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사랑을 듬뿍 주어야겠다고만 생각했어요. 외롭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상견례를 마치고 나니 이번엔 아들이 혼인신고를 먼저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번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엄마를 무시해도 그렇지 모든 걸 다 자기 멋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전 아들에게 정말 처음으로 그렇게 화내본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상견례도 했으니까 우리 혼인신고 먼저 할게요,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엔 혼인신고들도 먼저 하고 그런다는데. 지연이 생각이니? 네 생각이니? 뭐 하나 다 통보하는구나. 그러면서 엄마 돈으로 장가 가고 싶어? 네가 그렇게 혼자 통보할 거면 너 알아서 장가 가지. 왜 엄마한테 다 해달라고 하면서 뭐든 통보하는 건데? 내가 네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이야? 아유, 진짜. 아니, 그게 아니고 어차피 할 거니까 미리 한다는 거죠. 엄마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이게 뭐라고? 엄마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무작정 빨리빨리 서두르는 통에 너무 속상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조차도 처음엔 좋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점점 나쁜 쪽으로 생각이 들기도 했죠. 착한 우리 아들이 정말 며느리 때문에 저렇게 된 걸까 하는 마음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다시 고쳐먹기도 했었죠. 우리 아들도 똑같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그들은 기어이 혼인신고를 먼저 했어요. 정말 못마땅했지만 남편 또한 성인이니 그냥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얼마 앞두고 큰며느리가 캐나다에서 귀국을 하게 되는 날이었어요. 큰며느리와 수다를 떨 생각에 얼마나 기뻤는지 아침부터 신이 나 있었죠. 역시나 큰며느리는 귀국을 하자마자 저희 집으로 왔고요. 전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도련님, 아니 이제 서방님이라고 불러야 하죠? 언제 이렇게 커서 장가를 간다니 신기하네요, 정말. 아유, 그러게 말이야. 만년 고등학생인 줄 알았지? 그래도 결혼식 하기 전에 너 귀국해서 정말 다행이다. 일은 잘 해결됐니? 네, 그럼요. 저도 동서되는 분 굉장히 궁금한데. 어머님, 사진 없어요? 우리 서방님 홀딱 빠지게 한 분이 누굴까? 첫째 며느리가 사진이 궁금하다기에 전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나마 상견례에 찍은 사진을 말이에요. 첫째 며느리는 둘째 며느리가 나온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러고는 저보고 이 이름이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에 아니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첫째가 해준 말은 아주 놀라웠습니다.
얼른 서방님을 집으로 불러드리라고 했으니까요. 어머니, 혹시 이 여자 이름이 김채린 아닌가요? 아, 어떻게 이 여자가 지금 당장 서방님 불러야 해요. 아니, 임지연이라고 하던데 왜 아는 사람이니? 잘못 본 거 아니야? 넌 뭐 아는 애니? 하긴 둘째랑 7살 차이 나니까 아마 너랑 나이가 비슷할 거다. 왜 그러는 건데 불안하게? 혹시 뭐 아는 사이거나 그런 거야? 아니면 네가 잘 알아? 세상에 이런 일이. 서방님 즉시 떼어놓으세요. 당장요. 이 여자 정가 8범 사기꾼이에요, 어머니. 아, 진짜 기막혀. 뭐? 정가 8범? 아니, 그런 애가 어떻게 우리 아들이랑... 아니, 아우 머리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대체... 그럴 리가. 첫째 며느리가 해준 얘기는 아주 놀라웠어요. 그 여자는 정가 8범의 사기꾼이었고 원래 본명은 김채린이었죠. 경찰인 저희 며느리가 잘 알더라고요. 해외 쪽에서도 사기를 많이 저질러서 저희 며느리가 잘 알더라고요. 지금은 소재 파악 중이라던데 그런 전과자가 우리 아들을 홀려놨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전 얼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도통 전화가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심장이 쫄리던지. 전 며느리의 도움으로 아들의 위치를 추적해 갔어요. 그리고 아들을 찾았죠.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아들 위치를 추적해 간 그 순간 전 사상 초유의 광경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비닐하우스에서 돈놀이 관리직을 하고 있더군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제가 등장하자 아들은 사색이 되었죠. 그리고 오히려 저를 반기는 눈빛도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제 아들 눈은 엄마 이제라도 와줘서 고마워요 라는 눈빛이랄까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왜 이런 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어? 말해봐. 아니 그리고 너 네가 결혼하겠다고 하는 여자 뭐니? 엄마 여기는 어떻게 아니 여기를 어떻게 찾아서 왔어요? 형수님도 귀국 가셨네요. 엄마 죄송해요. 아니 전 나쁜 놈이에요. 이게 지금 네가 하는 일이야? 회사에 취직했다더니 돈놀이를 하고 있어 네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 네가 이러고도 엄마 밥을 먹고 엄마한테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준석이 맞니? 앞에서 소란을 피우자 그제야 뒤에서 한 여자가 등장하더군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저에게 인사를 온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아,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소란스러워? 뭐, 손님이 오셨나? 앞에 무슨 큰일 났어요? 아, 참나 시끄러워서 원. 그렇게 한 발짝 다가오던 둘째 며느리, 아니 그 사기꾼은 저희를 보자마자 발걸음을 멈추었고 우뚝 서 있었죠. 당황한 얼굴을 하고 사색이 되더라고요. 저희 큰 며느리를 보고도 더 놀라더군요. 큰 며느리는 기가 막힌 채로 그 여자의 이름을 불러댔고요. 김채린, 오랜만이야. 너 여기서 돈놀이 하고 있었니? 네가 포주였어? 아, 사진 찍는다. 기가 막혀. 우리 서방님이 왜? 아, 젠장?
어머니, 오해예요. 혹시 이분이랑은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준석 씨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고 해서요. 그 여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었고, 이윽고 알게 된 사실은 제 아들이 한 번의 실수로 발을 들인 곳은 이 비닐하우스 돈놀이장이었죠. 그리고 빚을 져 저에게 돈을 껐던 거고요. 근데 이 김채린이라는 여자가 제 아들 그리고 우리 집의 재산 수준을 알고 작정하고 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저희 아들이 이 여자에게 빠져들면서 여기 비닐하우스에서 포주를 도와 관리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랑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족쇄로 이 사기꾼은 저희 아들을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했고, 혼인신고 또한 빨리 하려고 한 이유도 재산을 빨리 빼돌려 본인이 한몫 챙기려고 했던 거죠. 저희 큰며느리 덕분에 모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검거되었어요. 물론 저희 아들도요. 도박을 했다는 것이 용서가 될 수는 없었겠죠. 얼마나 화가 나고 어이가 없던지 내가 자식을 그렇게 잘못 키웠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았거든요.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네가 어떻게 그래, 엄마한테? 아니 그래, 누굴 탓하겠니? 너도 똑같은 자식이겠지. 남의 자식을 탓할 게 아니라 너도 문제였던 거야. 엄마는 정말 믿고 싶지도 않다. 어떻게 이런 일이, 속상해 정말. 말이 되는 상황이니 이게? 아들은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본인도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듯 했죠. 그 전과자가 진술하기를 순진하고 집에 돈 많은 저희 아들, 집 땅을 해먹고 끝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순진한 우리 아들은 그 여자를 사랑했죠. 거기다 돈놀이까지 하고 말이에요. 전 아들과 그 여자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본인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더라고요. 둘 다 똑같이 벌받아. 실수 한 번이야 할 수 있지. 그런데 벌은 받아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당신, 우리 아들 꼬셔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했다면서? 이 결혼 무효야. 혼인신고 무효 소송도 할 거니까 기다려. 나쁜 년. 이렇게 양의 얼굴을 하고. 엄마, 죄송해요. 이제서야 제가 뭘 잘못한지 크게 알 것 같아요. 처음이 무섭지. 점점 중독되어가는 제 자신이 저도 무서웠어요. 나야 뭐, 또 깜빵 갔다 오면 되지. 뭐 전 익숙해요. 당신 그 못난 아들이나 잘 관리해요. 어리바리 해가지고. 입 다물어. 너 이번엔 구범이야. 이번에 순순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도박에 결혼 사기에. 이번엔 오래 있어봐라. 알겠어? 나쁜 년. 아니, 오래 있다니요? 아, 저 반성하고 있다고요. 아니, 형사님이 이 집 며느리인 줄 알았으면 이 남자애 절대 안 건드렸지. 아, 정신 차려.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 것이 남의 등이나 처먹으려고 하고. 너네 진짜 부모가 이런 거 아시니? 우리 아들도 반성하고 벌 받아야지만 너란 년도 참 답 없다 이년아. 가서 정신교육 제대로 받고 나와. 알겠어? 이 나쁜 것. 어머님, 법이 심판해 줄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너 잘 걸렸어. 언제나 또 걸릴 줄 알았지. 이번에 9번째지? 가지가지다 너란 애도. 그저 본인의 반성보다 잘못 걸렸다고 생각하는 저 여자를 보니 참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게 저희 아들과 그 사기꾼 여자는 벌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들은 전과가 없기도 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곧 혼인 무효 소송을 했죠. 결과는 혼인 무효 처리가 되었어요. 며느리에게 들어보니 그 여자는 여죄가 많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기꾼을 저희 며느리로 드릴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죠. 아들에게도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정신과 치료 중에 있어요. 오히려 정말 지금은 정신을 차려 착실하게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집에 재산을 노려 한몫 크게 뜯어먹으려고 했던 그 여자가 너무 괘씸하기도 하지만 아들에게도 귀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큰며느리에게 얼마나 고맙던지. 아마 큰며느리 아니었으면 지금쯤 우리 아들은 더한 나쁜 짓과 그 여자에게 돈을 엄청 뜯겼을 걸 생각하니 참 얼마나 아찔하던지. 남편은 그 일이 있은 후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저의 노력으로 아들을 용서했어요. 아들도 본인의 잘못이 어떤 잘못인지 꽤나 크게 반성을 했고요. 지금 밤낮으로 일하는 모습이 아마 그 반성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아들도 빠져나오고 싶었지만 절대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그곳. 여러분, 정말 중독은 무서운 거더라고요. 이렇게 저의 가까운 사람의 일이 되어보니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절대 돈놀이에 손대지 마세요. 바로 옆에서 지켜보니 참 못할 짓이더라고요. 전 그래도 지금 아들을 잘 믿어보려 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또다시 잘못을 한다면 가차없이 벌을 줄 거고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참 아찔하답니다. 여러분들도 꼭